자, 215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과 45도인 접선의 방정을 지금 구하라. 이거는 그림만 잘 그려도 그냥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얘들아, 45도라는 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45도라는 거죠. 접하고. 맞나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자, 기울기 m이 탄젠트 45도예요. 그거 얼마나? 1이다. 그럼 우리는 공식을 외우지 않았나요? 지난 시간에? 모르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공식이 뭐였죠? y는 mx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니면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거리 구하셔도 되고. 자, 볼게요. 그러면 길이가 1. 그래서 답이 뭐예요? y는 m 1 뿔마 r이 1. r도 1이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죠. 근데 잘 봐. 잘 봐. 얘들아, 이게 그림을 해볼게. 여기 1이지. 여기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여기 몇 도야? 45도지. 여기도 45도지. 직각이지.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2죠.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똑같으면 여기도 루트 2. 이거 맞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유명한 거니까. 215번을 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입니다. 요걸 위에 a라는 점 마이너스 4,3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 5,0이 있습니다. 이것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습니다. 5. 그래서 한 점은 여기에 여기가 빈 거 같죠? 마이너스 4,3이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3? 여기가 A.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P가 이 원을 이렇게 돌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사각형을 만들 거잖아. 얘네들이 일단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어졌다고 했어요. 질문. 그럼 P가 어디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요? 얘가 밑변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높이를 찾아야겠죠. 그럼 뭐야? 얘랑 평행하네. 이렇게 지나가네. 평행하네. 여기서 평행하네라는 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고 제일 멀리. 평행한 녀석 찾으시면 되실까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되게 편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이 직선 구할 거야? 아니, 나 이 직선 안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나 여기 점 찾을 거야. 여기 점 찾을 거야. 저 점도 안 찾을 거야. 나는 그냥 이 길이만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할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은 식을 들어가겠습니다. A, B의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 얼마야? 9가 커졌는데 3이 작아졌어요.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5일 겁니다. 마이너스 5죠? 요점 지나가요. 괜찮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잘 봐. 이제부터. 선생님 얘기 잘 들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고? 아니, 안 구할 거야. 물론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 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적선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봐. 요게 얼마야? 요게 반지름이지. 그럼 나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지. 이게 뭐야?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를 구한다. 얘가 D인 거야. 그러면 높이를 D 플러스 5로 가면 되지. 이게 제일 높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돼. 자, 그러면 뭐 구할? D를 구합시다. D는 0,0에서 요거. 자, 마이너스 3을 여기로 보내다 다시 넘어오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를 괜찮아요? 그럼 D는 1이니까 루트 10분의 00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높이입니다. 얘가 10분의 2분의 루트 10 정도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더럽네? 거기에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 최대값 PAB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2분의 1 하시고 요 길이 구할까요? 자 AB 길이 얼마야? 여기서 루트 10이 나오겠는데 자 여기가 얼마라고요? 9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루트 81 플러스 9 그래서 3 루트 10이에요. 여기서 씁시다. 밑변 3 루트 10 높이 이거 더하기 5 이거 더하기 5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0 더하기 5 이게 답이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올라온 직선은 거의 상관없습니다. 239번. 선생님은 약간 빡셀 땐 빡세게 하고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서 성원 봐서 원래 그 고등부는 8호 15를 안 쉬거든요. 우린 쉴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날 수업 뭐 도강을 내신 대비를 해주던가 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우린 15를 쉴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지 말고 미리 약속 잡거나 그러지 말고 여기 내가 수업할 거야 이랬는데 전 약속 이러면 안 돼요? 결정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갑자기 막 저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솔직히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럼 진짜 쉬게 해준다니까요. 난 그래요. 난 3학년 애들도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하면 뭐 갑자기 애들이 그렇게 톡이 와요. 단톡이.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쉬게 해줍니다. 대신 다음에 좀 더 빡세게 하고 그런 편이에요. 좀 그런 이유들이 있어야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C2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자, Y제곱에 KX 이거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쎄한데? 당연히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봅시다. C1, C2가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C1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자, 질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딜 지나야 돼요?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자, 일단 C1의 중심을 2등분하려 했을 때 C1을 먼저 만들까요? 제곱에 마이너스 39 하시고 y 마이너스 3을 제곱하고 빼기 9를 하시고 플러스 15를 하게 되겠죠? 위에다 넣어볼까요? 선생님 계산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얼마입니까? 45니까 30?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중심은 구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교점을 지나는 그 공통선이라는 거 얘기하죠? 맞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었어요? 얘에서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야 돼. 자, 여기서 얘를 뺍시다. 그럼 대가리 x되고 y부터 날라갔죠? 이렇게 되죠. k-10x 플러스 12y 마이너스 6분 0 이렇게 되겠죠. 얘에서 얘를 뺐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나간다고?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죠. 얘가 C1의 넓이를 2분한다. 여기 중심이 어디? 마이너스 6,3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다. 결론적으로 C1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C1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현이 자른 거야. 그 다음에 요 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원의 공통현이 여기 중심을 지나가는 이건 이해되셨나요? 왜? 집어넣을게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6K 플러스 72 그 다음에 36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자, 여기 넣어놓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6K가 얼마예요? 100인가요?
빼고 K가 얼마요? 계산 틀리는 얘기해 주시고 242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그림적인 상황도 보셔야 돼요. 그래프도 보셔야 되고 그림적인 상황도 보셔야 되고 242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AY 되어있는 정의 중심이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 위에 있다. 그 원 C랑 직선 얘랑 서로 다른 두 점 A, B와 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이 4인데 A 더하기 B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그림상으로만 무슨 얘기인지 알면 할만해요. 마이너스 2에 XY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 네? 자, 일단 뭘 중심을 만드죠.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빼기 Y 마이너스 2분의 A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A 하고 빼기 B가 0이 상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Y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 넘어가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반지름은 막 그렇게 아니요? 반지름도 이제 필요할 거예요. 보세요.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중심이 여기 있겠죠? 중심이 맞죠? 근데 여기를 2x-1이라고 지나갈 거야. 얘가 y는 2x-1 지나갈 거야. 중심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점이 여기 A고 여기가 B야. 되셨습니까? 자, 그림을 잘 보세요. 다시 만나는 서로 다른 A 직선과 서로 다른 만나는 두 점 A, B와 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언제겠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 삼각형이 제일 크겠죠. 왜 밑변이 똑같고 높이가 얘가 제일 크니까. 제일 멀리 있는 여기가 P이겠죠. 괜찮으세요? 이해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알게보이거든요. 되게 더럽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보세요. 일단 A는 구할 수 있죠. 이거의 중심이 B가 있단 말이야. A는 구할 수 있어요. 왜? 다시 여기 중심이 어디야? 1,2분의 A야. 여기가 1,2분의 A야.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니까. 그쵸? 그러면 2분의 A가 1을 넣으면 1이란 말이야. 따라서 A가 2라는 건 구했어. 일단 그 다음에 이걸 봐. 자, 얘가 알제곱이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따지면 보세요.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이지. 그때가 제일 크잖아. 제일 멀리 있을 때가 반지름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 삼각형 PAB의 최대값은 R제곱이죠. 2분의 1에 2R 곱하기 R. 돼요? 이거 썼어. 이거. 4분의 A가 적어서 여기가 8 플러스 4B. 그러니까 2 플러스 B가 이게 얼마라고? 최대값이 4래잖아요. 따라서 B. 이렇게 됐죠. 네, 그림이 돼야 문제가 풀립니다. 괜찮으세요? 자, 어려우면 꼭 다시 얘기하세요. 괜찮겠지라고 하지 말고. 근데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폭탄을 잡으시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몰랐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46번 볼게요.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246 볼게요. 자, x 플러스 y제곱 4에 접하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의 수직이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네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서 일단 그림이 어렵잖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2예요. 2.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어요. 거기에 자 여기 뭐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에 접하? 아니요. 수직입니다. 여기에 접하지만 이거의 수직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가 넘어가고 4로 나눴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란 얘기, 수직이니까. 됐어요? 그럼 접선이 뭐야? 네, 접선을 한번 해볼게요. 접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 y는 자 2예요. 2x 뿔마 반지름도 2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2x 뿔마 2 루트 5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되셨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여기가 2 루트 잘 봐. 여기가 뭐게? 여기가 x면 여기가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됐을 때 그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각각 A,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C, D. 왜 여기가 C, D? 이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여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접할 거예요. 이게 마른 거가 있고, 마른 거. 마른 거가 있고. 되셨나요?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마른 거 넓이 구할 줄 알지? 2분의 1. 대각선 2, 대각선 3. 요게. 되셨죠? 자, 아까 어렵다고 고민했었던 254번. 250번부터 해야 되는 250번부터 하고 넘어가. 250번. 스텝 2 볼게요. 이제 나는 스텝 2 푼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본인이 풀수 좀 푸는 거지. 그리고 질문 좋아요. 어려운 문제는 그 2학년들 중에 3학년 올라오기 전에 그 내신 대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3학년 와서 어려운 문제 풀 거라고. 2학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못 풀더라도 부딪혀봐야 돼요. 혹시 게임 좋아해요? RPG 좋아해요? RPG 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 진짜 옛날에 RPG 미쳐가지고 RPG 미친듯이 했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 리니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리니지의 선생님 친구가 정말 이게 그 뇌를 편이셔서 거기에 껴가지고 같이 하는. 그 게임 때문에 진짜 별의별 이유가 많아요.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길드 같은 거를 하는데 선생님이 구해주거든요. 길드. 그 친구가 길드고 되게 유명한 길드예요. 옛날에 이름도 날 정도로. 선생님 친구가 정말 진짜 거의 애가 미쳐있는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못하고 시작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게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요새 좋아서 이게 몬스터가 딱 이렇게 만약에 RPG가 이렇게 내가 칼 들고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몬스터를 죽이면 내가 레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애 머리 위에 빨간색 이름이 있고 노란색 이름이 있고 초록색 이름이 있어요. 초록색 이름은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애. 노란색 이름은 비등비등하네. 빨간색은 위험하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한번 덤벼봐요. 가서 한번 쳐봐 빨간색에. 근데 얘는 이만큼 주는데 걔가 나를 딱 때리면 나는 그냥 죽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것을 죽여보냐면 내가 진짜로 내 목소리 죽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내가 안 나한테 미쳤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이 어려운 문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서 그냥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뭐 생각보다 해봐야
아, 얘가 내가 모르는 애가 되게 어려운 애구나라는 걸 알고, 나중에 내가 레고에서 얘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딱 그래요.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얘를 안 하다가, 내가 계속 레고를 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것보다, 내가 옛날에 쟤랑 싸웠는데, 제가 이런 거 얘기 줄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래도 싸우는 게 낫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목표를 못 볼 때. 내가 지금 못 푼다고 대응 못 따요? 지금 못 푼다. 아니잖아요. 저거 그냥 풀어보고, 못 풀어? 다음에 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문제가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제를 꼭 풀어야 이런 생각을 하죠. 게임이 나중에 해줄게요. 짜증이 너무 많아요. 자, 250분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지 마시고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알제곱이에요. 반지름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a라는 애가 4콤마 마이너스 1이 있고 b라는 애가 0,3이 있습니다. 이걸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과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R의 범위가 뭐라고요? A부터 B까지래요.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왜 스텝인지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그림을 그려도 잠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활용 문제를 할 때 미리 얘기를 하는데, 활용 문제는, 활용 문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지루가서도. 이해할 때만 더 하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도 너무 많이 먼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너무 빨리 SOS를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수학의 중학교 때 가장 안 좋았던 점은 뭐냐면, 뭐 선생님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 활용 문제가 미칠 때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동식, 연립부동식. 활용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기억 혹시 하십니까? 나보다 더 오래 했잖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가 진짜 미칠 때거든요. 막 그런 거 나올 때. 소금물 나오고, 일회양 나오고, 거속시 나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막 미치잖아요. 풀다가. 그래서 되게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학이 되게 싫어지고, 읽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계속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물어보고는 해설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해설지를 보고 하고 끝내지 말고 해설지를 한번 읽어요. 그 다음에 해설지 더 푸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푸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바로 풀면 내 머릿속에 잔상이 식이 떠올라 있어요. 난 식으로 그냥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렇잖아. 선생님이 이 활용 문제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식을 써주면 니네 어떻게 해요? 아싸 식이 나왔어. 식만 딱 쓰고 다 쓰잖아. 그러면 그 식이 나오는 과정을 전부 생략해버려요. 내 머릿속에 그 식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읽고 그 식이 나오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식만 나왔다 쓰고 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똑같은 거니까. 아니 식은 언제든지 나중에 다 풀어요. 상관없이 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 딱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푼다고 해야 돼. 차이가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반지름이 R이에요. 근데 R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R의 범위가 있는 거 보니까. 자, 3,-1이 있고 0,3이 있는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원은 먼저 그리지 마시고. 자, 3,-1 갈게요. 3,-6은 여기 3,-. 여기가 A예요. 0,3 이 정도 있다고 칠게요. 0,3 선분을 이렇게 이용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 반지름이 중심이 0,1 반지름이 R이야. 그럼 R이 작다고 생각해봐. R이 요만해. 두 점에서 만나요 얘랑? 안 만나요. 이게 그러면 R을 점점 키워. 이렇게 툭툭툭 키워. 그래서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반지름이 딱 여기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몇 점?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얘를 딱 벗어났어. 살짝 더 커졌다고 생각해봐. 살짝 더 커지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점에서 만났어. 오케이. 만났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얘가 더 멀죠? 얘보다. 여기는 루트 10, 여기는 3이니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여기까지는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어디서부터? 너 봐봐, 증문. 그래서 R이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일 때가 R이 B일 거고, 요 노란색일 때가 R이 A. 이거보다는 커지고 얘보다 작아져야지. 주점에서.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고, 그려보고 해야 된다. 물론 누가 설명해주면 땡큐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교사들한테. 그래, 선생님이 내 시험 볼 때 옆에 가서 이게 그 얘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냐고 하겠지만 나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 다 잡혀 들어가요. 자, 이해했죠? 그럼 뭐 하면 되지? 이미 B는 알았잖아. 이때가 제일 몰라요. 그죠? 네, 3이겠지. 여기는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겠죠? 질문.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자, 기울기 얼마? 3 커졌는데 4가 작아졌어.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 그러면 0,0에서 마이너스 3을 1로 보냈다가, 자, 마이너스 곱합시다. 여기 조심. 같이 곱해야 돼. 넘어오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여기 되겠죠. 따라서 D는 5분의 0.0이니까 9에 여기는 5분의 9가 요 단지. 문제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많이 적다 보면 문제 나중에 읽으면 이해돼요. 이게 그 얘기였구나. 자, 어렵다고 하는 54, 55로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볼까요? (254번) 볼까요? 5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x 플러스 y제곱 16 반지름이 4인 원에서 접었대.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긴 한데요. 여기 이제 나중에도 좀 유명한 문제라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유명한 문제. 자, 얘가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접었어. 어떻게 접었냐면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접어서 얘가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접하는 격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접어요. 쌓이게 됐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접하게 X축에 접어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P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P래. 접힌 상황이에요. 그럴 때 P가 이 콤마 여기래. 전두 접해요. 됐죠? 여기 접하도록 할 때 AB의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그 기울기를 건드립니다. 요럴 때가 나중에 수원에 나옵니다. 대세에 나옵니다. 생각합니다. 나옵니다. 다른 문제. 심지어 저 문제가 나중에 미적으로 나옵니다. 변형돼서.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적었다는 건 공통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공통형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얘랑 똑같은 원을 읽어야 돼요. 반지름이 똑같겠죠? 왜 똑같아요, 반지름? 모양이 똑같으니까, 원의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원의 둘이 똑같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 반지름도 똑같겠지. 반지름이 뭐야? 4겠지.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접한다며. 여기 올라가요. 여기, 잠깐만. 여기.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자, 밑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뭐였어? 이거. 그럼 이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겠죠. 괜찮으세요? 다시. 접어서 똑같다며. 그럼 요 곡선 모양이 요 곡선 모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원 사이즈를 여기에 접할 때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접고 이쪽을 아예 같이 반대로 접어버린 거예요. 펼쳐버린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똑같은 원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공통이 하면 돼.
계속해야 돼. 뭐와? 얘와 얘. 그럼 빼버리면 돼. 자, 봅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8y는 0까지 할게. 어차피 16을 팔아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빼기 16은 0. 빼. 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사라졌고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얘랑 얘랑 넘겨. 4x 플러스 8y는 20거든. 나누면 되고. 기울기 얼마야? 딴딴. 마이너스 2. 되셨죠? 어렵지. 저 생각을 못해내니까. 자, 255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교육청 기출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때, 이거 풀어야 돼. 언젠가는 한번 풀 거니까, 모르더라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볼게요. 거기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 A가 마이너스 2,1이고 C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면, 자, P가 뭐냐면 뭐야? 접점이야. 다시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B. 됐죠? 그리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AH의 2배가 BH가 됐대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A가 반지름이 2니까 마이너스 5.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요. H.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넓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풀어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 푼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A, B라고 잡겠습니다. 접점을 줬어요. 그죠? 괜찮죠?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 더 하세요. X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죠? 써놓고.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요? 그쵸? 이렇게 AX 플러스 BY는 이거죠? 아, 원방을 안 적었구나.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건데, A, B가 하나씩 준 거죠. 자, 그럼 여기 잡고 뭐예요? 이게 없어. 이게 A분의 4, 3만. 그런데 여기가 A죠. 괜찮아요? 근데, 그림 잘못 그렸는데, 여기에 2배가 이거래. 맞죠? 거기는 그림을 잘 그렸네. 자, 2배의 AH가 BH. 질문, AH이 얼마예요? 적표 내가 다 적어놨는데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가 A 플러스 BH는요? 여기에서 몇 빼면 되죠? A분의 4 빼기 A 이거죠? 여기 2배 2A 플러스 4가 A분의 4 빼기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A가 나오잖아요. 그럼 A가 나오면 여기다 누구 B로 나오겠지? 뭐 하는 거야 근데? 아, 넓이구나. A랑 B랑 하면 B가 높이니까 여기 길이 넓고 끝났네요. A만 구하면 끝나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뭘 사용한 거야? 자, 포인트가 뭐였지? 접점을 먼저 잡았어요. 그럼 접점을 먼저 구할 수 있었고 좌표도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희한한 게 1학년들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A분의 4라고 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모의 문자가 들어가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셔야 돼요. 나중에 더 그렇게 나오긴 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해? A를 곱하자. 그럼 여기가 넘겨서 3A 제곱 플러스 4A 넘어와서 마이너스 3A. A, 3A, 2하고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따라서 A가 얼마예요? 네, 3분의 1입니다.
설마 A가 음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누가요? 자, A분의 4는 4 곱하기 뒤집어서 2분의 3이니까 6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6이에요. 여기 6,6입니다.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8이죠. 되셨나요? B만 구하면 돼. A가 이거야. 저기다 넣어. 9분의 4 더하기 B 제곱이 4. 그럼 B 제곱이 저기다 넣어. 9분의 39. 따라서 B가 3분의 4. 삼각형의 P의 A의 넓이는 자, 2분의 1 하시고 밑변 8에다가 맞죠? 8 높이 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계산하면 좋습니다. 맞죠? 더럽네. 더럽게 나오네. 어쩌겠어. 저렇게 나온다. 블루로 갈까요? 블루로 봅시다. 원이죠? 원에서의 14-1 볼게요. 그림을 까먹은 거가 공통 대접선. 자, 선생님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개수를 부탁했지만 뭐 하라고요? 그래프 그리라고요? 그림을 그리라고요? 심지어 그 위에 그림이 있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4-1 대충 배우면 돼. 자,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다. 하나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할까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6은 0.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4.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대충 이렇게 된다니까 3, 마이너스 이쪽에 있다고 본질은 여기가 3, 마이너스 1 본질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될까요? 대충 띄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 2 본질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게 공통 뭘 구하는 거야? 내접선이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안쪽으로.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더 바깥으로 빼라. 혹시 기억나지? 여기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죠. 공통 내접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가 3, 여기가 2. 근데 내가 구하는 게 여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 L. 여기도 L.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돼요? 네,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3, 81 플러스 9. 그래서 얘가 3 루트 10입니다. 여기 3 루트 10. 그럼 L은 자, 루트 30이가 90에서 빼기 얼마요? 25를 빼십니다. 그래서 더하라고 했잖아, 간지로. 안으로는 정하고 바깥 외접선이면 빼라. 빼실까요? 얼마야? 네? 나도 계산 잘했지. 답이 없어? 나 뭐 생각했니? 1 마이너스 1 37은 2 3, 마이너스 3, 1 아, 80이 아니네. 왜 9개 나왔어? 30이죠? 여기가 부터 40이네. 틀리면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멀리가 없는 거죠? 45 빼기 2. 자, 15-1로 가겠습니다. 안 되면 그림을 그리세요. 내접선, 외접선. 자, 위에 있어요. 그림에. 교과서를 배우고요.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요. 15-1로 볼까요? 9원. 자, x제곱에
y-3의 제곱이 4. x-4의 제곱에 y 제곱이 9. 예. 공통 내접선의 개수예요. 이건 그림을 잘 잡으면 되죠. 자, 여기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r1입니다. 여기는 4,0이고 반지름이 3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5예요. 맞죠? 3, 4잖아. 거리 D가 5야. 근데 얘가 R1 더하기 R2랑 같아. 그럼 뭐예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외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가 5, 이게 3, 이게 2, 이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통 외접선의 개수 몇 개? 이거 하나. 자, 공통 외접선의 몇 개? 2개. 이게 왜? 2개 역시 적혀 있습니다. 하나. 더하면 3. 그 위에 써 있습니다. 그더를 18다시 이거를 그려주세요. 그려야 뭐가 나와요. 그리면 안 나와요. 모르면 그리는 게 짱이야.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나와. 18다시 이거 풀고 싶시다. 18다시 이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는 0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x 플러스 k는 0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현의 길이다. 공통현, 자, 거꾸로 푸는 문제가 왔죠? 공통현의 길이가 2 루트 5가 되도록 가는 실수 k 값의 합입니다. 그럼 두 개죠. 왜 두 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x-1에 제곱하시고 1이니까 플러스 y 제곱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줘요. 10. 여기는 야, 또 이렇게 더럽게 준다고? y 제곱하고 넘어가면 4분의 1 마이너스 k. 지저분하게 준다.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지? 그러네. 여기 좋네요. 아무튼. 그럼 여기는 일단 1,0이고 반지름이 10입니다. 얘를 통해 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자 2분의 1, 0이고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까다롭죠? 근데 잘 봐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일단 선생님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여기에 공통연의 관점식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여기 하나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D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통연의 길이가 L이면 여기가 L이면 여기가 L이면 한 2분의 L을 구해주세요. 여기가 2분의 L, 그렇죠? D, R1 이렇게 됩니다. R1, 2분의 L 구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콤바형이라 해. 콤바형이라고 하고 얘가 붙이 11을 해. 이렇게. 그럼 이것부터 보여야 되니까 얘에서 얘를 뺐어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 x 나왔죠. 보면 마이너스 2y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그럼 1,0에서 x-2y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0까지의 거리 D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붙어보죠. 1하고 2니까. 자, 1 넣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 1, 0. 되셨나요? 그럼 얘를 그냥 루트 5분의 k 플러스 8의 절대값. 여기 때문에 절대값. 이렇게 됐어요. 자, 계산할게요. 어떻게 된 거야? 아, 거기 뭐라고요? 공통현의 길이를 얼마? 2 루트 5가 됐대요. 얘가 2 루트 5.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얘들아, 여기가 루트 11이고 여기 루트 5면 여기 뭐예요? 루트 5죠. 얘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1대 1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피타고라스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k 플러스 8의 절대값이 이거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3. 괜찮죠? 여기 연수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현이 여기잖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만나 똑같이 길을 똑같이 잡아서 이쪽 오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현이 공통현이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돼요.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두 개나.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되셨네? 계산만 잘못했어? Y 마이너스 이건 여기 마이너스 거꾸로 써보네. 여기가 이거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 0,1인데 0,1입니다. 답이 바뀔까요? 바뀌네요. 여기가 10이 되죠. 왜냐하면 1 넣으면 11이거든요. 11. 맞죠? 마이너스 넣으면 여기가 11이거든요. 여기 틀렸나? 아니. 다시. K가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16 그리면 맞습니다. K 값만 틀리고 다 했나요? 잠깐 수업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엔 점이었어요. 점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하나 있어서 여기 A,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A, 마이너스 B가 돼요. Y축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A, B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기 점대칭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조금 다르게. 여기다가 y는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얘가 y는 x. 얘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a, b라는 점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서 b, a가 돼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으로.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요거 대칭, 요거 대칭 이렇게 있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원을 하나 그렸었어요. 일부러 처음에는. 그죠? 원마.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f의 x, y는 0이라고 잡았어요. 기억하시죠? 네, 도형의 방정식으로. 얘가 원점에서 대칭, 아니야, x축의 대칭 이동이 되면 뭐라 그랬죠? y 좌표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내가 점으로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그때 헷갈린다고. 원방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참, 이런 애들은 대칭이 될 때 뒤집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도형이면, 여기다 이제 원을 때문에. 이렇게 원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x, y는 0이다. 이렇게 있겠군요. 그 다음에 얘가 원점 대칭이 되면 여기서도 둘 다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칭 형태가 된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좌표가 이렇게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원이 있어서 넘어가서 얘가 fx, y는 0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야? fy, x는 0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뭐야?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형태가 된다. 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여기가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2차잖아요. 이렇게 2차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여기로 가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이차함수가 아니고 약간 무리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해볼게요. 276번. 식이 저렇게 바뀐다는 사실만 잘 이해하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될 때까지가 조금 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식으로만 풀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 없는 문제 블루에 있는데 그거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원은 쉬워요. x-2의 제곱을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원을 예상을 써줬거든요. 해볼까요? 우리 원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중심을 적어볼게. 여기가 중심이 2,3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번은 뭐냐면 1번은 뭐라고 했어요? x의 질이야. 그럼 이렇게 넣어요. x는 그냥 쓰시고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요. 이렇게. 속에 넣으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요. 돼요? 그럼 식이 다시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보면 여기가 2,3이겠죠. 맞잖아. 이렇게 바뀌어. 근데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바뀌는 걸 여기다 적용하지 말라. 이게 답이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 참 뒤집어지면 앞에가 음수가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걸로 결정을 하신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이거 나중에. 원은 다 된단 말이야. 자, y축, x축, y축입니다. y축은 뭐? x를 바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바뀌었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원점 대칭. 0,0 대칭. 원점 대칭. 자, 이번엔 뭐라고요? 둘 다 바꾸라고요. 둘 다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저 시간 같은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다 바뀌었죠? 자, 네 번째. 모대칭 y는 x칭. 어떻게 하라고요? x랑 y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앞에가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잡으려면 여기를 이렇게 쓰고 여기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쓰고 그럼 중심이 네, 마이너스 3,0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섯 번째. 외우기 어렵죠?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럼 뭐라고?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y를 쓸 건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 1. 다시 바꿔줄까요? 여기를 x 마이너스 3의 제곱 가지고 y 플러스 2의 제곱을 하면 1. 그럼 중심이 3, 마이너스 2. 하여 자리 바뀌고 부호도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심에 대한 걸 봐야지 중심을 바꿔놓고 식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게. 혹시점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에 이렇게 되는 2차 함수. 여기가 2,1. 얘가 이거라고 해서 y는 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대칭하면 이게 x 대칭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원방으로 외워서 선생님 여기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진 않잖아요.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이렇게 넣지 않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어떻게? 뭘 바꿨어요? 얘를 바꿔요. 이렇게 대칭이 되면 y를 마이너스 y.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제곱했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빼기 1. 그러니까 여기 표시점은 맞죠. 대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외우면 안 돼요. 원의 중심좌표로 외우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278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대칭입니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4가 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2,4고 근데 반지름이 2예요. 근데 얘를 3,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해방 정식으로 구하라. 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요. 네, 선생님은 양을 잡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4라고 하죠. 여기 반지름이 2예요. 근데 이 정도쯤에 여기쯤에 3, 마이너스 2였다고 그러면 잘 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얘를 옮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칭해서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에 이 점이 있었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 점이 된 거야.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다른 점? 뭐 만약에 내가 이 점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지나가서 이 점이 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괜찮으세요? 물론 얘는 쉽죠. 왜냐하면 이 점을 중심점을 넘기는 게 가장 편해요. 이렇게 넘겨서 여기 중심으로 가면 되니까. 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기 P라고 해서 여기 X, Y를 한번 좋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나는 이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자체 방정식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도 이걸로 물어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2차 함수로 물어보면. 원은 이따가 선생님이 요점을 요점으로 옮길 거예요. 그건 쉬워요. 할만해요.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 없는 애, 2차 함수. 이런 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옮겨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으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점을 뭐 이렇게 A 콤마 들어 잡을까요? 그럼 얘가 여기 위에 있죠. A 콤마 B가. 자, 그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B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 A, B가 이 위를 움직일 때 얘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관계가 이거라고 대칭이라고요. 얘네들의 관계가 요거의 대칭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죠. 2분의 A 더하기 X는 3일 거예요. 얘와 얘의 중점이 이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자, 여기서 항상 고민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X, Y의 좌표의 관계. 근데 여기 무슨 식이 있어요? A, B의 관계식이 있죠. 그러면 A를 바꿀게요. A는 뭐예요? 6 마이너스 X. 보이세요? 2배역 X예요. B는 뭐예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 둘을 여기다 같이 보면 이렇게. 자, 집중. 얘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6 빼기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4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8의 제곱이 4. 그럼 여기가 8, 마이너스 8이에요. 맞나요? 보세요. 얘와 얘의 중점. 자, 둘이 더하면 6 반띵 3.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반띵 2 말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답인 거지. 원방을 빼고서 선생님 제가 여기 중심을 여기로 옮길게요. 그래 원방 내주세요. 근데 2차 함수는 저렇게 보면 큰일 나요. 아까도 내가 보여줬잖아.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렇게 두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2차 함수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문제가 별게 없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도형의 이동은. 이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은 솔직히 얘기하면 싸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 나중에 이거 많이 써요? 네, 나중에 되게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자, 여기 없는 문제 이따 하나 쓸 거예요. 280. 여기 보면, 원방이 있습니다. y 마이너스 여기에 제곱이 4인 얘가 직선 L에 의해서 대칭이 되면 얘가 x 플러스 7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방이죠.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하나 볼게요. 여기가 0,5가 있어요. 반지름이 2. 그런데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이쪽 넘어갔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쪽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입니다. 저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직선 L이 있는데 여기도 반지름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 이번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는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이 여기 거울에 비쳐서 이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면 거울에 비쳐서 이리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이건 거울이에요. 직선 L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선 L의 방정을 쓸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건 무조건 중심을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뭐예요? 수직이등분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럼 이제 우리는 수직이등분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중점 매물과 자, 뭐예요? 중점이면 또 저렇게 되는데 0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 n 더하면 2분의 4. 이렇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면 두 번째, 이거 쉬워요. A, B의 기울기를 한번 보여볼까요? 얼마예요? 얼마야? 지금 그림 잘못 그린 거예요. 얘가 원래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7 작아졌는데 마이너스 7 작아졌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맞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 그림 잘못 그렸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1이에요. 얘가 기울기 아니고, 얘가 이쪽에 있다니까. 이 기울기에 있어. 그럼 반대편이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내 그림 잘못 그렸다니까. 얘가 이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가 없나.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사위만서 끝났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7 더하기 2분의 4.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얼마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됐잖아요. 되실까요? 이렇게 계산해봤어. 그거를 넘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필수 확인 문제에 아니야, 거기도 말고 실전 연습 문제에 297번을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이걸 풀기 전에 블루를 잠깐 꺼내세요. 블루를 잠깐 꺼내세요. 블루에서요,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120페이지 14유형 똑같나 문제였어요. 똑같지 않니? 똑같은데? 아, 다르다. 살짝 다르죠? 거기 좌표만 다른 것 같고요. 297번보다는 14번처럼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14번 한번 풀어볼래요?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한번 해봐.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모든 사람들은 그 14-1 쓰셔도 돼요. 해봐봐. 이게 규칙이 뭔지 한번 찾아주세요. 이 문제는 지금 거기 유형이 없었거든요. 유형이. 그래서 아마 시험 볼 때, 숙제할 때 어려웠거든요. 잠깐만. 또. 좀 더
좀 더 쉬운 게 있어. 유형 11로 가자, 11. 유형 11. 얘는 바로 찾을 수 있죠. 유형 11. 찾아봐. f의 x, y는 0이야. 근데 f의 y, x는 0을 나타내는 그럼 뭐 하면 돼? y는 x 대칭하면 되죠. 그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면 어떤 그래프가 돼? 4번이죠. 찾으셨어요? 6번은 됐죠? 다시 넘어가. 넘어가기 전에 적어봐봐. 11-3 보래, 거기, 유제. 11-3. 얘는 답이 뭐야? 이게 뭐 하면 돼요? f가 x, y는 여기 나타내는 도형이 그거다? 그러면 f-y, x는 여기 나타내는 도형은 뭐였죠? y는 x 대칭이죠. 그럼 답이 뭐야? y는 x 대칭시켜봐. 5번이 보이세요? 5번으로 가야죠. 괜찮아요? 보이세요? y는 x? 자, 이제 다시 14로 볼게요. 14. 자, 이제 해봐요. 14로. 연습했다. 연습했어. 해봐. 나 그리고 있을게. 자, 하신 분들은 다른 거 풀어도 됩니다. 또 없어졌어. 답 찾으셨어요? 자, 여기서 이 규칙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안 헷갈리게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합니다. 평행 이동. 근데 이게 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아니면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처음에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서 평행 이동을 했거든요. 선생님 여기 잘 들어봐요. 둘 중에 자기가 편한 걸 고르는데 헷갈린다고. 제가 두 번째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 이동을 했거든요. 이거 선생님 설명 이렇게 잘 봐. 들으세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해. 대칭 이동이 뭐야? 여기서 대칭 이동이 뭐야? 자, x랑 y랑 x가 자리 척 바꿨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얘들 자리 바꾸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잖아. 내가 y는 x잖아. x 대칭. 그러니까 요 짝대기가 1루고 얘가 1루야. 얘는 어차피 여기 겹쳤으니까 상관없어. 9번 걸로 이렇게 됐어요. 되셨나요? 얘는 대칭부터 먼저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평행이동 뭘로 해? 자, 잘 봐. 여기에 x 플러스 1이 더있지. 그럼 이건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하겠네. 3판이니까. 다 오는 거야. 이게 편하신 분이 있고.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할 거면 여기에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럼 쟤는 뭘 한 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y자리예요. y자리. y자리. 이해했어? 그러니까 x를 따라갈 거야? 아니면 y를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면 자리를 확인하시고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할 거면 대칭하고 그 다음에 x를 따라가는지 y를 따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했어? 그 다음에 편한 걸로 구분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맨 처음에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할 거면 y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항상 여기인 거지. y축. 왜? y자리 플러스 붙었으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지? 이거 대칭이었지. 넘겨봐. 맞잖아. 다 똑같잖아. 이 차이가 이 차이.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럼 10번까지 해보세요. 니네 원하는 거 먼저 해. 거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y 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있어요. 이게 되게 헷갈려. 엄청 헷갈려. 자, 그래서 거기, 일단 설명. 식사사실이 아마 이 두 개가 헷갈릴걸? 딴 뭘로 할 것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풀어. 풀었으면 해도 되고. 거기 밑에 팁 솔루션에 1번이랑 2번이 써있는데 뭐 1번, 2번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문제집은요, 요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요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하시기 편해요. 뭐냐면 봐봐. 여기에 x, y는 0이 있잖아요. 평행 이동을 먼저 해요.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x에 x, y 플러스 이렇게. 그런 다음에 x랑 y를 잘 바꾼 거예요. 아까 내가 두 번째 문제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한 칸 옮겨, 한 칸 내렸다. 그 다음에 대칭, 이렇게 됐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해? 그냥 이것부터 해. 그 단계, f에 x 플러스 1하고 y부터 해. 이렇게. 그럼 뭐 한 거야? x축으로 항상 밀어요. 그럼 밀면, 자, 단계별로 해볼까? 이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죠. 항상 밀었지. x축. 근데 이게 뭐야? X 대칭. 뒤집으면 뭐야?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네, 뭐지? 이거야. 근데 여기 해봐. 얘부터 해봐. 여기서 일로 가봐. 그럼 뭐 한 거야? 이부터. F에 X 플러스 1 맞고, 여기에 마이너스 Y 붙였어. 이게 뒤집어도 원래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형이 이거 있잖아. 답은 똑같다니까. 근데 보통 이걸 많이 써놓아. 왜? 이게 넘어갔을 때 여기다 1 더하는 게 X에 1 더하는 거고 Y에 1 더하는 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부터 자리 바꾸고. 자리 바꿀 때 안 가져가, 얘.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어려워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 팁을 알려줄게요. 보세요.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얘기 잘 들어. 얘가 얘를 만족하죠. 그럼 점을 한 2개 정도 잡아. 얘랑 얘를 잡아. 2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에다가 1,1을 넣으면 적어 이렇게. 여기도 F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적어.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얘를 줘.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을 쳐. 자, 얘가 얘를 만족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 뭐 넣을 거야? 자, 너 이게 x가 0일 때, 그치? 0 넣으면 얘, 여기다 뭐 넣어? y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로 가면 돼. 보이세요? 괜찮아? 자, 그 다음, 얘가 얘를 만족해야 돼. 여기 맨 처음에 x가 0이죠. 그 다음 여기가 y가 1이지. 0,1이지? 얘가 2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만 잡아도 찾을 수 있어. 그럼 하나 더 적으면 되잖아. 선생님, 여기 지나는 건 되게 많아요. 답에 보면 2번도 되고요. 2번밖에 없네.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럼 요점을 잡아요. 0,1. 자, 얘가 여기에 f의 0,0도 0이죠. 요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다 0을 넣고 x가 뭐야?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y가 뭐야? 0이지.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하잖아, 또 이거는. 그러다가 저게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좌표 넣어. 근데 또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불편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식이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나중에. 그림이 되게 더러워져요. 14, 3초 이렇게 되게 더러워져요. 그럼 나는 좌표 넣어야 돼. 왜? 14-3 봐봐. 걔는 뭐야? 걔가 이렇게 바뀐 거라고 써있지. 이건 되게 어려워. 어떻게 바뀌는지 안 보이니까. 그럼 난 좌표 넣어야 돼. 좌표. 그건 편하실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저번 나중에 시험 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집합을 배울 겁니다. 자, 집합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나요? 되게 예전에는요, 내가 지금의 공수원의 자리에 맨 앞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집합하면 어려우니까 뒤로 좀 뺀 건데, 수학에서 좀 그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고려되는 게 여기입니다. 집합 배우기 전과 집합 배우기 후가 집합과 문제를 배운 후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 수준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논리와 집합과 문제는 약간 논리적인 얘기와 관련이 많거든요. 특히 명제 같은 부분. 근데 이 집합을 배우고 나면 문제 자체의 퀄리티가 특별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긴 약간 문과적인 성향입니다. 설명, 얘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좀 계산이었다면 여기는 아닙니다. 한번 이거 집합이 뭐고 같아요? 모으는 겁니다. 모자 이거예요. 근데 그냥 막 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좀 볼게요. 집합, 그 네모 안에 있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조건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대상을 해서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밑줄 쳐요.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다가 여기 쓰세요. 객관적. 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일단 그 국어에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의 차이는 뭐야? 객관식, 주관식 말고. 그거는 이제 문제 드리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는 차이. 주관적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건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쵸? 근데 그 조건이 객관적이라는 건,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쁜 연예인을 보고 싶어요. 그럼 내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연예인한테 A, B, C를 모았어. 근데 누가 딱 보고, 걔는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주관적인 조건이지, 객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건 누구한테 그 조건을 다 주는데 간에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한번 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건 누가 뭐든 1부터 9잖아요. 누가 뭐든 배우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대상을 모으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큰 수의 모임은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 자, 너네 입장에서 큰 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좀 몇보다 크면 큰 거예요. 선생님 보기에는 1억보다 크면 큰 거예요.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조건도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건은 뭐다? 객관적이에요. 누가 가도 그 어느 누가 결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라는 게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0보다 큰 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분명하다. 그런 거다? 객관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에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집합이라는 게 있고 원소라는 게 있고 만약에 자 이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선생님이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두고 얘를 집합을 모아라고 하면 이렇게 중괄호라는 걸 씁니다. 1, 2, 3, 4 땡땡땡을 쓰긴 합니다. 해서 9하고 10을 쓰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게 집합입니다. 여기 뭐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뜻이죠. 저거는 선생님이 아니라도 내가 주어들어도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집합인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런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부가만들이 있죠.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집합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라고 얘기해요. 원소.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거기 써 있습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뭐냐면 보통 집합들은 대문자를 씁니다. A, B, X 이렇게. 근데 원소들은 소문자를 씁니다. A, B, C, X 이런 것들 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집합 관계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 A하고요. 만약에 A, 이게 뭐다? 원소 A가 집합 A에 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성원이기 때문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소다. 집합 A의 원소다. A가 집합 A에 속한다. 아시겠죠? 포함된다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럼 만약에 B라는 원소가 A에 속하지 않으면 짝대기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소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A 원소를 여기다가 했을 때 3은 A에 속하지만 11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으시겠어요? 별거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 쉬워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집합의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의 표현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네요. 원소 나열법.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이겁니다. 원소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한다. 제일 많이 쓰는 거긴 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지나가면 얘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저걸 다 적는 게 어렵다. 이 조건이 이 조건입니다. 자, 어떻게? 요걸 이렇게 쓸 거예요. 자, X하고요. 바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요게 바가 선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다가는 조건을 씁니다. 이쪽에다가는 모을 것은 원소. 여기는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여기다가 하나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쓰겠죠. X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 이게 다시 저 A랑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X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다른 걸 쓰기도 하고 이따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 조건지시법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해도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벤다이어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라고 하고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1, 2, 3, 4 해서 9, 10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콤만 안 찍어요. 그냥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거기 보시면 밑에 1, 2, 3, 4, 1, 2, 3, 4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선생님과 이렇게 써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집합 원소 그리고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써도 상관없지만 2, 4, 2, 4, 6, 8 쓰고 1, 3, 5, 7 써도 상관없어요. 자리가 바뀌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하고 2하고 3이라는 집합은 3하고 1하고 2라는 집합이랑 같은 겁니다. 자리가 바뀌면 아니 주머니 넣고 이렇게 섞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건 안 바뀌잖아.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그리고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씁니다.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거기 써있어요.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점점점을 사용하게 합니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쓸 거야?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무서운 놈은 뭐냐면 너도 날 거? 쉬워요. 할만해. 그래서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중요해져요. 뭔가 연산이라는 걸 할 거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많이 갖다 써요. 좀 눈에 보기 쉽게 풀려요. 자, 거기 얘가 있고
119페이지 갑니다. 일단은 집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를 읽어볼까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공집합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의 집합을 통틀어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공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있어요. 빌공집단입니다. 공집합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집합이 비유예요. 얘가 그러니까 집합을 따지면 이겁니다. 이것도 공집합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셋이 같은 벤다이어그램 공집합 기호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이해했죠? 자, 여기는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고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있어요.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뭡니까? 앞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 유한소수라는 거 배웠죠? 유한소수라는 거 배웠죠? 맞아요? 그때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여기서 되게 확실해집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딱 정확해요. 내가 물어볼게. 자, 선생님이 집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뭘 할 거냐면,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 1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한일까요? 뭐예요? 유한. 또 다른 생각. 자, 유한이다. 손. 처음 해봅니다. 손 안 들면 알지? 이거 창문이 없네. 여기 삐쳐내릴 거예요. 자, 유한이다. 손. 틀려도 돼. 총 안 쏴. 자, 무한이다. 갑자기 바꾸는 게 어딨어? 찝찝했구나. 무한입니다. 선생님, 유한이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수학에서 유한이라는 건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은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실수는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 아시겠죠? 이건 뭐야?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원소에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겁니다. 이게부터 1000이야. 셀 수 있잖아. 1000개. 근데 자연수 집합이야. 못 세죠. 계속 하는데. 1,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적. 그렇게 하면 그럼 걔는 무한집합이야. 끝에가 점점점으로 다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한과 무한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유한소수가 뭐였죠? 소수점 끝자리를 셀 수 있었어요. 그럼 유한소수. 근데 다다다다다 계속 가다가는 또 무한소수. 같은 얘기. 까먹지 마세요. 이건 무한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럼 거기 써있죠. 거기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계인, 무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설명에 NA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NA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A의 넘버링, 즉 A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말하는 건데 이거 몇 개죠? 이거 몇 개입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1개다. 이해되셨죠? 네,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슬슬. 내가 이제 슬슬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자, 계속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서 원소의 날도별이 나타내면 원소 개수를 파악하기 쉽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2, 4, 6, 8 짝수의 개수가 있으면 지역합 B. 왜 선생님 보세요? 책을 보세요. 119페이지 중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B가 2, 4, 5, 6, 8 짝수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한집합. C는 1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하나도 없으면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희한한 애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따 이것도 확인할 건데 봐봐. 얘들아,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자,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일까요? 없다면서 확률이죠. 없어요.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죠. 집합에는 얘를 넣었잖아. 얘가 원소가 된 거야. 여기는 그냥 원소 개수? 하나죠. 0이 들어있어. 얘랑 같을까? 아니, 다르죠. 얘는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원소. 이 집합. 얘는 0이라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이따가 미칠 텐데. 이해죠, 선생님이?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제 어려운 건 얘기하세요. 그 밑에 이제 개념 확인에 NA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나오네요. 어떻게 다 얘기 넘어갑시다. 120페이지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답을 보지 마요. 스포하면 재미없다 했어. 되게 짜증나잖아.
누가 먼저 보고 와가지고 야 개새끼가 죽어내니까 아직 안 봤네.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나 이쪽에 공부하면서 저기서 줄이 떠들고 있어. 만화 얘기하는데 걔가 너 죽어. 진짜 짱나니까. 난 되게 궁금한데. 자, 1번. 고객에서 집합이 아닌 것의 개수는 공집합인 것은 이렇게 뭐였어요? 자, 기억. 착한 학생의 모임. 집합입니까? 너무 애매하잖아. 내가 보기엔 다 착한데 누가 보기엔 다 나쁠 수도 있잖아. 자기 반에는 없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있어야 돼. 자, 니은 봅시다. X제곱은 이를 만족하는 유리수의 모임 있나요? 이거 집합이에요? 바꾸지 말고. 집합입니까? 집합이죠?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유리수를 했는데 X가 뿔마 문제가 나올 거잖아. 둘 다 무리수잖아요. 그럼 없네. 공집합이. 없다고 집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확실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만 애매모호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디귿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있어요? 없나요? 집합이 되냐고요? 되죠? 보니까 통집합. 괜찮으세요? 좋아요. 니을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죠. 원소가 하나네요. 자, 그럼 질문. 집합이 아닌 것은 몇 개? 하나, 기억. 그죠? 공집합인 것은 몇 개? 2개, 니은, 디귿. 이해하셨죠?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아직은 쉬워요. 아직은 쉬워요. 3번.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럼 A는 뭐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죠? 2번 맞고, 3번 땡, 4번 맞고, 5번 맞고. 3번이 틀렸네. 너무 쉽네, 그죠? 내가 얘기했다?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5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어려워집니다. 뭐가 조건지수법.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이 조건지수법이 무서운 놈이다. 그래서 저 조건지수법 만들어도 내신 문제 하나, 기출 문제 하나 만들어줍니다. 엄청 더럽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걸 지금 하나 풀어볼게요. A라는 집합에 B라고 B가 있어. 습관하지 말라고 했다. B가 3원 4예요. 이렇게 있어. 자, 얘들아, 1번에 C라는 집합에 뭐라고 써있냐면 A랑 더하기 B를 모을 거야. 조건이 뭐냐면 A를 A에서 가져와 B는 B에서 가져와. 이거지. 괜찮으세요? 자, 여기 원소 한번 만들어볼까?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여기서 하나 가져와. 여기서 하나 가져와. 더해. 4 만들어져요. 1하고 3. 그지? 5 만들어져요. 2하고 3. 1하고 4, 5. 2하고 4. 이렇게 끝. 확인.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여기서 하나 가져와. 여기서 하나 가져와. 더해서 뭐 여기가 모으는 거야. 합한 걸 모으시고 조건은 여기서 가져가요. 여기가 뭐야? X가 아니지. 여기 X였는데 합한 걸 넣어야 돼.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1하고 3을 가져오면 4가 되고 1하고 5와 2하고 3을 가져오면 5가 되고 2하고 4를 가져오면 6이 된다. 이해했죠, 선생님이? 좋아요. 그럼 2번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뭘 모을 거냐면 A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얘를 뭐 모을 거냐면 X를 모을 건데 또 뭐렇게 쓰냐? A, B 하고 A는 또 역시 A에서 가져오고 B는 B에서 가져오고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 B 모아 A는 A에서 가져와 B는 B에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볼까? 어떻게 돼? 3 되죠? 4도 되고요. 6 되고요. 8 되죠. 끝이네. 끝. 괜찮으세요? 그냥 하나씩 가져서 곱하면 돼요. 자, 근데 자, 선생님 요걸 한번 해볼게요. 봐요. X가 거저의 문제. 그 밑에 있는 것도 거기 있네. 안 해야겠다. 네. 미래학술 보기 유제 6번에 있습니다. 선생님 하려던 거. 안 하겠지. 그거는 알아서 선생님.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7번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직 괜찮죠? 아직 할만하지? 오늘 그렇게 막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 U가 뭐냐면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줄 때 이게 유니버스, 우주예요. 우주를 줘요. 그 안에서 놀아. 여기 밖에 나오지 마. 아니, 그래서 이렇게
U라고 해서 이렇게 큰 집합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A 만들고 B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U가 뭐냐면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 우주 첫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 A를 구하랍니다. 최소한 이걸 만족합니다. 가에 일단 5는 A에 들어갈 때. 근데 나를 보세요. 나에 뭐라고 써있냐면 야 X랑 X가 A에 있어. 그 다음에 Y도 A에 있는데 걔네 둘이 더하면 A에 있을 거야. 걔네들이 더해서 U에 있으면 걔네 둘을 어디다 넣을 거야? A에다 넣을 거야. 이런 얘기. 이해되셨어요? 다시. A에 어떤 원소가 있고 A에 어떤 원소가 있는데 둘을 더했더니 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걔네들을 다시 A에다 넣을 거야. 이런 얘기.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집합을 넣어요. 근데 U가 1부터 100까지예요. 맞죠? 네. 그럼 가장 작으니까 5만 갖고 열심히 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1이랑 2가 있었어요. 1이 있었으면 끝났어요. 1이 있었으면 다 되어야 돼요. 1, 2되지, 2하고 2 있으니까 3되지, 다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얘 1이 단위가 없어. 5가 있대요. 그럼 5는 일단 적어야 돼요. 5가 있대. 그럼 5하고 더한 1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5하고 10하고 더해서 15가 돼.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5하고 15하고 더한 20이 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집합 A는 5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지.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1이 있으면 이거 다 들어가야 돼. 1이 있으면 1이 들어가 있잖아. 1 더하기 1. 얘들아,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안 했어. 다르다는 얘기는 안 했어. 똑같은 걸 넣었지.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넣어놓고 무턱대고 막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조금은 헷갈리죠? 자, 다음. 이해되셨어요? 7번? 말이 좀 어려워요. 제일 작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더 넣을 수 있지만 저기까지만 넣겠다. 자, 9번 해보죠.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에서 무한집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제를 다니면서 무한집합이에요? 아니죠. 10, 12, 12에서 99까지니까 몇 개게? 10부터 99까지면 바꾸지 말고 90개. 맞죠? 90까지입니다. 90개. 개수가 무한집합이죠? 자, 니은 5보다 큰 짝수. 무한집합이죠. 6, 8, 10, 12, 14, 3.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1은 0의 실수. x는 없죠. 이건 공집합이죠. 실수라며 복소수면 2개가 있죠. 이것도 알고 있지? 책방 9번에 지금 디귿을 하고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은 0의 실수면 네, 실수가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죠. 개수가 0이니까. 리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무리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유한이라고? 아니, 이거 무한이라고. 겁내만. 그죠? 답은 리을입니다. 자, 11번도 답 가려. 딱 가려봐. 풀어보게. 또 바꾸지 마. 자, 11번에 방종 오는 거. 1번에 자, n에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아니잖아. 여기 집합 몇 개야? 원소가 하나? 있음. 1번 틀렸어요. 여기 여기라고 됐잖아. 2번. 1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3을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같죠. X처럼해서 하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선생님이. 자, 3번은 그럼 맞니? 3번 맞지. 1 더하기 하나 더하기. 자, 4번은 어때? 4번은 0이야? 장난해? 3개에서 2개 뺐으니까 하나지. 선생님이 듣고 있는 거죠? 5번은요? 1 더하기 2, 5, 4다. 맞죠? 다시 볼래? 여기가 1이 아닐걸? 가운데가 여기일걸? 그래, 가운데가 공집합의 원소니까. 그지? 틀렸어. 괜찮아요? 여기 남
낚시 되게 많아. 낚시 겁나 많아. 잠깐만. 다음 얘기가 어디까지 있는지 보고. 우리 딱 그 126페이지까지만 할까요? 네, 일단 설명을 좀만 하고 이따가 시간 줄게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이거 보세요. 할 때 한 번에 끝내죠.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정신 차리고 들어봐요. 틀려지니까. 괜찮아.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뭐냐면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이게 뭐냐면요. 봐봐. 여기 아까 내가 유니버스 큰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넣었다? 여기에 뭐 1이라는 원소 있고 2라는 원소 있고 3이라는 원소 있고 4라는 원소가 이렇게 딱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B라고 해서 1과 2를 갖는 주문이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 B는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근데 용어가 어려워요. 첫 번째 줄 봐봐.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는 지금 이렇게 쓴 거야. A라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속한다라는 건 원소지.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게 여기 A가 있으면 이 A가 A에 속해서 그 원소 A가 B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A, B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이게 속한다 그랬지 원소라서. 그러면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주머니가 주머니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속한다는 건 원소고 포함되는 건 집합끼리 쓴다. 근데 니네가 이게 나오는 질문에 A가 소문자 A가 대문자 A의 집합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 맞다고. 틀린 거야. 집합이 아니라 원소잖아. 뭐라고 얘기하라고? 속한다. 그래서 되게 유치한 방법이지만 속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고 거기 짝대가 있지. 속 짝대가 있어야 돼. 포함되는 건 꼭 하면 여기 이렇게 되고 짝대기가 없어야 돼. 헷갈리지 마. 진짜 이거 많이 헷갈려요.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고 당당하게. 아니 A가 여기 속하잖아. 여기 포함되잖아요. 아닙니까? 원소는 포함되는 게 아니라 원소는 구성원이야. 속하는 거야. 포함되는 건 주머니가 주머니를 먹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얘기야. 그래서 거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포함되지 않아. 삐져나와 있어. 약간 여기 O가 있는데 B가 이걸 이렇게 딱 먹었어. 삐져나와 있어. 그럼 둘이 포함 관계가 없는 거야. 이해했죠? 문님. 그리고 밑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부분집합. 다시 AB에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게 정의예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부분집합의 성질. 자, 기억하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공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이렇게 빈 거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여기도 아무데나 이렇게 쏙 넣을 수 있잖아. 여기도 아무데나 이렇게 쏙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간에 공집합입니다. 희한하게 이거 틀려. 공집합은 어디다가 담으세요.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것도 맞겠지? 공집합은 공집합에 공집합, 모든 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A,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먹을 수 있지. 그렇지? A는 A를 먹지. 자기에다가 자기 주머니 하나 더 만들면 거예요. 그러지? 하나 더 만들면.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기억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잖아? 그러면 A랑 B랑 같다고 얘기해요. 이게 정의야.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고 한 정의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집합이 같은 걸 보일 때 이렇게 푸는 방법이 나와. 기억해주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밑에 써있다. 속한다고 포함된다. 구별해서 써놨어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납치를 하나 해볼게. 잘 봐. 잘 해보세요. X에 선생님이 너희들을 이제 폴라의 속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이런 애가 하나
문제다, 얘들아. 자, x의 원소계수 몇 개?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x의 원소계수 몇 개? 4개? 3개? 하나, 둘, 셋. 집합의 원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름도 나온다, 얘들아. 자, 이제 선생님이 잘 들어봐. 중집합은 A의 원소야? 속해? 여기 있잖아. 너 고민하지? 좀 전에 배웠는데? 그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왜 고민하지? 내가 방금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여기 A라고 써서 그렇다? 미안. X라고 쓸게. 맞지? 괜찮아? 정신 차려. 집중. 얘는 X의 원소야? 여기 있잖아. 좋은 차이니까 집중해야 돼. 욕심 끝이야. 자, 그럼 이건 어때? 부분집합이야? 여기 있잖아. 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이건 어때? 맞아? 맞아. 주머니. 정신 차려. 맞아? 여기 있잖아. 원소. 그치? 자, 마지막. 부분집합이야? 여기 있잖아. 주머니. 다 맞아. 이렇게 나와. 장난 없죠? 이런 형식으로 문제 나와. 비슷한 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 집합은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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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만 차리는데, 자, 서로 같은 집합은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 124페이지에 요거하고 잠깐 쉴게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부분집합은 무슨 얘기냐면, 부분집합인데 자기 빼고, 자기 말고. 오케이? 나도 아저씨의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나 빼고 나머지 애들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개념 확인에 A가 ABC 때 진부분집합을 구할 때 원래 다 구하는데 거기서 A, B, C를 뺀 거야. 자기를 제거하는 거니까 밑에 있나. 이런 거. 공집합도 진부분집합입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어렵지? 이제 어려운 생각이 들어온 거야.